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약 3가지 정도로 분리되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독점 해체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서 중산층을 양성하기로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복지 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루즈벨트는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료품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지원하고 이런 정부의 공공 정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단결을 통한 노동소득, 즉 가계소득 증대, 그리고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 이게 미국의 그야말로 1930년대부터 1980년대 중후반까지의 무려 50년간의 미국 그야말로 경제 호황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뉴딜 성장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국민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는 핵심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 자원, 자본들을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경제적 강자, 즉 재벌들의 황제 경영을 철폐하는 것. 두 번째,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통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현재 60% 초반에서 최소한 70% 선으로 올리는 것. 세 번째로 초과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 지출을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개선과 동시에 유효 수요를 늘리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의 첫 번째는 바로 공정한 기업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정한 기업 경쟁 질서를 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벌 체제라는 사실. 소수의 재벌 가문들의, 재벌 족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정상적 경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경유착과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약탈, 노동자 탄압, 기술 탈취 이런 범죄적 또는 아주 비윤리적 수단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있고 그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또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 예를 들면 면세점에 대한 면허라든지 또는 특정한 기업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특혜를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효율성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벤처 창업자들, 노동 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야말로 기회를 박탈하는 재벌 기업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 두 번째,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 부당한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말로는 쉽습니다. 즉,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좋게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법률적으로 정해진 52시간 이상을 일하는, 즉 불법으로 노동하는 노동자가 무려 354만 명입니다. 이 354만 명이 만약에 법정 최대 허용 노동 시간인 52시간씩 일하는 새로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불법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 아십니까? 무려 33만 개입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100만 넘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물론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100만의 실업자의 3분의 1을 52시간 이상 불법 노동을 근절하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오히려 이걸 어기고 52시간이 아니라 주말 16시간을 더해서 68시간까지 일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이름을 노동경찰, 즉 불법 노동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담당 경찰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 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하는데 인력을 10,000명 정도까지 늘리면 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 노동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인데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는 집단으로부터 증세를 통해서 그 초과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고 그 회수한 재정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즉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그 복지 지출의 직접적인 혜택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복지 지출들은 복지 지출을 위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누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전달 비용입니다.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 지출을 해당 우리 대상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 성장이나 또는 특정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약한 영역들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 대상인 어린이와 소년, 학생, 그리고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 충민, 이 5개 영역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28조 원의 재원은 현재 국가 예산 400조의 7%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년 순증하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 15, 16조 정도에 과거 예산 3% 정도를 더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또 한 가지 부수적 효과를 우리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역화폐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5조 원의 국토보유세와 전 국민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합쳐진다면 무려 43조 원이 되게 되고 이 43조 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에 인구 1인당 85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 350만이라면 약 3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가 부산 지역에만 쓰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광주가 인구가 160만이라고 본다면 약 1조 2천억 정도의 지역화폐가 광주 시내에서만 매년 쓰여지게 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들은 제외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560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한 개 업체당 무려 800만 원 가까이 매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자영업자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지방과 서울 간의 불균형 발전도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오육조의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증세를 하자고 하니까 혹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려고 하는 증세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어서 투자할 곳조차도 없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으로 계속 이 부를 쌓아가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즉 1년에 영업이익을 50% 이상 얻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59만 개 기업 중에서 단 440곳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세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버는 특권 소수층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10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2,700만 과세 대상자 중에 정말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증세들을 통해서 얻어진 국가 재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국민들은 거의 100% 소비합니다. 그래서 곧 그게 경제 활성화, 유효 수요의 근거가 되는 거죠.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경제, 모두가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는 경제. 기회가 공평하기 때문에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가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그 사회 전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는 사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 저 이재명이 만들어 보겠습니다.